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죠. 손대는 음악마다 시대와 또 장르를 경계하지 않는 자유로움으로 파격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오늘 컬처피플에서 만나볼 주인공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찍부터 천재라 불린 남자가 있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피아노를 4살부터 치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락기타의 매력에 빠져들었다는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음악에 관한 한 모든 형식과 틀을 거침없이 깨부수기 때문이죠. 음악으로 이름 붙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주물러 전혀 새로운 음악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표현하는 남자. 형식과 시대마저도 초월해내는 그의 음악에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더욱이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았죠. 그러면서 발표하는 음악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으로 격찬을 받는 이 시대의 젊은 음악가. 정재일을 만나봅니다. 요즘 음악이 있는 곳이라면 정말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음악 감독 정재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악 감독이라고 네, 음악 괜찮아요?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활동하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네. 호칭을 뭐로 할까 되게 망설였어요. 네. 기본적으로 작곡가인 것 같고요. 네.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주얼로만 보자면 우리가 보통 모시는 분들과 비교하자면 아이돌급이에요. 아이고. 네. 근데 요즘 특히나 많이 뭔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전 뭐 레코딩도 하고 뭐 영화도 하고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하는데 공연이 최근에 좀 많이 있었네요. 올해만 보자면 여태까지 했던 작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거 있을까요? 지금도 공연하고 있는데요. 그 뮤지컬 중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 오래된 아주 클래식한 작품인데 그 작품을 새로 편곡해서 2013년에 초연을 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재공연을 2015년에 올린 지 한 달 남짓 됐습니다. 뭐 워낙에 좀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꼭 그걸 네. 짚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제가 다양한 장르를 하지만 뮤지컬이라는 걸 처음 해본 작품이기도 하고 제가 작곡하지 않은 작품인데 그거를 이제 아주 긴 시간이 지나서 제 색깔을 입혀서 편곡을 했다는 게 좀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배우들과 협업한 것으로도 좀 뜻깊은 작업이었어요. 원래 작곡가는 혼자 침잠해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음악을 완성해 나가는 게 매우 즐거운 작업이었고. 또 즐겼다니 다행이네요. 그게 되게 고행인 사람들도. 즐거운 동시에 제가 파멸할 것 같았어요. 네. 파멸할 거. 여기가 나의 끝이구나. 힘들었나? 너무 힘들어서. 저버린 마음 끝이 없는 근심 잠시만 쉬게 해요. 이 밤이 지나가면 모두 사라지죠. 다시 내일을 기다려요. 영원히 계속될 인간의 고통을 구할 방법 하나뿐. 넌 알고 있으니 날 이용하거라. 네가 할 일 후회하게 될 일 원한다 하면 부드러운 향기 당신을 감싸면 포근히 잠드세요. 이 밤이 지나가면 모두 사라지죠.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환한 가슴을 평온하게 느껴요. 당신을 감싸는 부드러운 향기. 혹시 그런 부담감은 없었어요? 워낙에 좀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네. 클래식한 건데 네. 거기다가 내
대가를 입힌다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는 작품이고 또 그런 인터뷰도 많이 봤거든요. 그 뮤지컬 배우들 보면 본인을 뮤지컬로 이끌게 한 작품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포스터가 단골로 등장하거든요. 이런 거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에 부담감도 있었는데 동시에 그 작품이 가진 힘이 너무 세서 그냥 확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땅 하고 나서는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좀 만족스러운가요? 언제나 만족스러운 작업은 없지만, 또 뮤지컬은 음악 감독만의 예술이 아니고 연출가,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연주가들도 있고, 너무나 그 조합이 신선하고 강력해서 제가 배울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래서 꽤 만족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가서 보고 말씀드려야겠네요. 꼭 오세요. 9월까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무대 위에서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느낌이 되게 달라요. 네. 그래서 저 사실 아까 처음 인사하고는 조금 놀랐거든요. 왜 이렇게 좀 순수한 어눌하고, 소년 같은, 네. 그치? 어떻게 보면 좀 어눌하고, 네. 말도 이렇게 훨씬 더 막 확실하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 뜸도 좀 들이고. 네. 그래서 외국인이냐는 오해도 좀 받고요. 네, 교포란 오해도 교포. 받을 네, 것 네. 같아요. 나가본 적 있어요? 나가서 살았던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만 계속 있었고요. 근데 말이 좀 어눌해요. 말도 잘, 표현력도 좀 없고, 그래서 음악 할 때는 좀 편해요. 말할 땐 정말 읽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어렵게 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저 오늘도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지금 옷을 전 장갑을 낀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그냥 거기다가 손가락을 둔 거죠? 네,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다니까요. 네. 근데 또 정재 씨가 되게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멋스럽고 좋네요. 이게 여기다 하면 꽉 껴가지고요. 아, 이렇게 했어요. 조금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아. 아직 저희가 연예인도 아니고. 사실 워낙에 이런 질문은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좀 새삼스러울 수 있겠지만 정재일, 천재, 뭐 네. 뮤지션,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 그런 수식어가 워낙에 따라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굴레라고 할까요? 그 천재라는 건 어때요? 전 못 들어봤어요. 네. 천재는 감사한 말씀이고, 근데 일단은 별로 부담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코앞에 닥친 해결해야 될 일들, 뭐 예술적인 고민들, 그런 것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게 큰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제가 뭘 하는데 걸림돌이 된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뭔가 좀 특별하다고 느꼈던 경우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저 얼마 전에도 그 디토랑 함께 했던 작업이었죠. 네. 좀 직접 가서 보고 감사합니다. 좀 약간 문화적인 충격? 약간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슈베르트 하면 사실은 클래식의 독보적인 존재인데 네. 다르게 해석한 거잖아요. 일단 슈베르트라는 전제가 있었고요. 그게 그 페스티벌 테마였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저는 비전공자로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클래시컬 음악이라는 거는 굉장히 수직적인 작곡가와 연주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인데, 그 어프로치를 했다가는 전 비전공자로서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거를 다 테마들을 해체해서 작곡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최소화하고, 그거를 서양적으로 어떤 파편들로 이루어진 판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때 보셨던 뭐 아쟁 연주자, 판소리, 타 그리고 스트링 쿼르텟 다 같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 나가서 뼈대만 가지고 이제 무대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셨는지, 관객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안에서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 공연 한 3일 전까지도 과연 이게 무슨 음악이 될까 이러고 있었는데 무대 딱 올라가니까 너무 그냥 그런 즉흥 연주를 할 때는 텍스트가 없으니까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부유하다가 딱 한 원안에 모이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굉장히 연주자로서 즐거웠던 작업이었습니다.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할 텐데 정재희 씨 음악을 들어보면 분명히 아까 판소리도 등장했고 이전에 공연들도 보면 국악적인 요소가 항상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학교 때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원일 예술 감독님을 네. 이미 만났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때부터 조금씩 눈을 뜰 수 있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게 첫 시작이었죠. 네. 한국 전통음악을 관심을 갖게 된. 그래서 그분하고 그분의 영화음악 작업을 많이 돕다가 2002년에 풀이라는 밴드를 같이 하게 됐어요. 한국 전통 타악에 기반을 둔 음악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보통 국악하면 사실 그게 통로가 좀 정해져 있는 음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한다는 것도 좀 신기하고 배워갔던 길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저는 철저하게 관객의 입장에서 전통음악을 접했고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것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문화재가 되면서 전통 예술들이 박제되고 지켜야 할 어떤 것이 돼버렸는데 원래 굉장히 살아있는 제일 밑바닥에서 살아있는 예술이었는데 그 아름다움을 알게 돼서는 한국 것이다, 우리 전통음악이다, 혹은 이 전통음악을 지키고 발전해야 된다. 사실 그런 명분은 잘 저한테는 없고요. 이게 아름답기 때문에 일단 먼저 소비자로서 이거를 너무 즐기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언어 중에 이 전통적인 언어도 배울 수 있겠다. 그리고 쓸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전통 예술을 대하고 있습니다. 아침바람 불어오면 가벼이 돌아가는 한 방울 이슬처럼 한 방울 눈물처럼 온다는 소식 없이 간다는 기별 없이 그렇게 가만히 찾아오는 그 노래 그렇게 가없이 돌아가는 그 노래 우리가 예술을 굳이 뭐 이렇게 나누자 저렇게 나누자 이것도 웃기지만 언어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한 가지 언어에 집중하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다양한 언어를 이렇게 좀 정말 능수능란하게 네. 좀 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렇게 보자면 그렇게까지 다양한 언어를 굳이 이렇게 벌려주고 또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세상에 아름다운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음악은 모든 장르와 다 친해야 돼요. 무용과도 친해야 되고 영화와도 친해야 하고 친할 수 있고 빠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서 다 요리조리 붙어서 다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듣는 귀랑 또 보는 눈이 되게 뛰어난가 봐요. 아름다운 것에 대한.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거 찾아서 헤매기는 하죠. 찾아서 헤매기네요. 정재희 씨의 처음이 좀 궁금해요. 이렇게 좀 다양한 음악을 접하게 된 뭐 계기나 이유가 있어요? 사실 작곡이란 걸 하면 작곡의 가장 작곡을 하면 일단은 학습을 해야 하니까 많은 음악들을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음악들을 가리지 않고 좋지 않아도 내가 끌리지 않아도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음악들을 듣다가 이제 다른 장르까지 알게 된 거죠. 무용의 아름다움도 알게 되고 연극이나 영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또 다른 생명력의 다른 어법의 음악들이 다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작곡을 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작곡가들이. 그렇게 접목이 돼서 처음 작품으로 나왔던 건 어떤 거죠? 윤상이라는 작곡가 가수분하고 작업했던 게 있는데 그게 좀 월드뮤직스러웠었거든요. 그게 2002년도 정도였는데 혹시 어떤 곡인지. 니 볼라스 인테르 파롤리라는 에스페란토 그 세계 공용어로 옛날에 만들어졌던 그걸 테마로 해서 세계 각국의 전통적인 요소를 아주 조금씩 이렇게 콜라주해서 만든 음악이 있었거든요.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첫 시작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뭐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많이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독특한 다른 음까지도 작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그냥 흡수했던 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제 힙합을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이제 해서 자기가 그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저는 그냥 잡동사니에서 이렇게 잡동사니스러운 게 나오는. 아, 그래요. 혹시 맨 처음에 그러면 이제 그 음악이라는 걸 시작하게 된 건 몇 살 정도예요? 4-5살 경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동네 피아노 학원에 어머니께서 보내주셔서 피아노가 정말 싫었는데 이렇게 얌전한 아이여서 피아노 열심히는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다가 기타라는 악기를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제 의지로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타는 언제 처음 했어요? 기타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얼마 전에 타계하신 고 김광한 DJ님께서 진행하시던 프로에 뮤직비디오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 스웨덴의 어떤 락 그룹이 나왔었는데 너무 멋있어서 그 일렉트릭 기타가 주는 강렬함이. 초등학교 2학년 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거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딸이 초1이거든요. 아, 정말요? 되게 놀라시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근데 그 친구는 뭐 그런 일렉의 사운드를 되게 신기해하는데 그 오래 듣고 있진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힘들죠. 근데 그걸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냥 각자 취향이니까요. 뭐 그때 뭐 힙합이 좋았으면 힙합을 했겠고 뭐 그런. 그럼 4-5살 때 처음 이제 피아노를 시작했잖아요. 되게 싫었다고 했어요, 아까. 근데 착한 아이였으니까 좀 배웠다고 했는데 못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왠지 들거든요. 네, 엄청 잘했어요. 네. 막 학원의 모든 언니 오빠들이 다 저를 보려고. 네. 진짜예요. 정말 싫었는데 엄청 네. 잘했어요. 네. 정말 좋아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네요. 그렇게 싫었는데 그게 잘해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뭐 잘했다기보다 능수능란했겠죠.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진 않았으니까 뭐 잘했다는 느낌보다는 꼬마이가 저렇게 치네면 그 정도였을 텐데 이제 기타를 하고서는 마음을 담게 되고, 그다음에 한동안 피아노를 기타 때문에 놓다가 기타를 하면서 이제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음악을 만들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피아노다라는 걸 알게 돼서부터는 너무 사랑하게 됐죠. 그런 사람을 가끔 천재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까 피아노 학원에 처음 데려간 게 어머니라고 네. 해주셨죠. 어머님이 좀 음악적으로 영향을 끼치신 거예요? 음악을 원래 하셨나요? 아니요, 저 어머니는 그냥 여러 가지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피아노도 있었고, 뭐 수영도 있었고, 수학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 피아노를 그래도 열심히 했나 봐요. 네. 음악을 좋아했던 거는 명백했어요, 그때. 보통의 어머니라면 내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온 피아노 학원에서 구경을 올 정도로 피아노를 잘 친다. 그러면 이 아이를 좀 이 길로 가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전공자를 시키실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기타를 할 때 음악을 직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약간 내비치면은 조금 싫어하셨거든요. 기타는 싫어하셨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피아노, 딴따라니까. 기타는 싫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악을 전공한 게 아닌가 보네요. 예, 대학교를 못 갔거든요. 학교에서 배우진 못했고요. 보통 음악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 길로 가잖아요. 네. 근데 워낙 어린 나이에 굉장히 그때도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굉장히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어디 가서 고등교육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그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시험을 봤었는데요. 떨어졌거든요. 대학교 시험을 봤어요? 그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검정고시를 해서 네네. 대학교 시험을 봤었는데 떨어졌어요. 1차에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 조금 이따 다시 시도해보지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그때 내가 고등교육을 받았으면 혹은 지금이라도 해볼까? 뭐 이런 마음이 조금 계속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남들과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악의 색깔이라는 게. 근데 그게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아서일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럴 이게 수도 틀이 있을 것 없는 같아요. 것들. 그런 느낌? 약간 지금 이렇게 눈을 감고 걷는 느낌이거든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음악을 만들 때. 배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다른 게 나오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하고도 친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좀 대중음악을 왜 하진 않을까? 안 하진 않고요. 뭐 예를 들면 박효신 씨 같은 분, 뭐 양파 같은 분을 조력자로서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요. 약간 감이 잘 안 와요. 다른 이렇게 무대 예술이나 좀 영화 같이 긴 호흡을 가진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4, 5분 내에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좀 머뭇거리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터키의 음악적인 영감 같은 걸 얻게 되는 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감인 것 같고요. 영감을 찾아 떠난다거나 뭐 그런 노력은 하지는 않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때는 굉장히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공간에서 나오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 곳은 어디예요? 이런 공간에서도. 군대요. 군대에서 네. 그 각박한 현실 속에서 네, 화장실 청소하고 잠깐 쉬다가 네. 박효신 형이랑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멜로디가 나왔었거든요. 화장실 청소하다가 네. 구석에 앉아 있는데 네. 둘 다 이제 머리도 딱 짧고 네, 굵고 네. 군대 잠잘 때 입는 옷이 있거든요. 엄청 멋있게 생겼는데. 그걸 입은 채로 네. 그런 아름다운 선율이 떠오르나요? 혹시 사람에게 자극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자극을 많이 받죠. 피나바우시 같은 사람도 그렇고, 예, 연극을 하면 배우분들, 또
다 예술가마다 그게 그 예술에 대한 태도가 다른데 특히 배우들은 음악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언어가 아니니까 그리고 자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척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배우, 연극 배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자기를 보여줘야 하니까 물론 연기를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 이 다 의미가 있어야 되고 논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점들, 그런 저와 다른 예술가들한테 많은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또 다른 걸 또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 작품집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음악 감독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또 한 가지 락이거든요. 제가 기타를 시작하게 된 제가 막 클래시컬한 것 제가 만든 게 좀 우울하고 암울하고 침울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완전히 락이거든요. 뼈속까지. 진짜요? 네. 지금 손만 락이에요. 네. 그래서 락을 정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레디오헤드나 뮤즈 같은 그런 그냥 락 음악, 밴드 음악 그런 앨범도 한번 내보고 싶고요. 근데 이제 조금만 늦으면 진짜 늦을 것 같아서요. 빨리 좀 해보려고요. 정재일표 락은 정말 궁금해요. 어떤 음악이 나올지 사실은 상상도 잘 안 돼요. 기존의 락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그때 또 어떤 음악을 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꿈이라든지 뭐 최종적으로는 이런 게 하고 싶다 이런 거 안 정해놓고 살죠. 네. 하루하루. 그럴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오늘 이런 제가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오게 돼서 아침부터 이제 이렇게 열심히 집중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게 끝나면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요. 저희가 그렇게 좀 힘든 일을 아니요. 그런 건 시켰군요. 막상 만나보니까 제가 받았던 어떤 즉흥적인 에너지가 많은 사람 같이 얘기도 하나하나 곱씹으면 참 좋은 얘기가 많네요. 아이고. 곱씹어야 하긴 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좀 순수한 젊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음악을 더욱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